자, 오늘부터는 양자 통계 또는 양자 통계 원리를 하겠는데, 그 우리가 깁스 패러독스를 했었죠. 깁스 패러독스에 대해서는 그 강의 11번째, 12번째 강의에 이제 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때, 그 아이디얼 가스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 입자가 그 서로 완전히 아이덴티컬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깁스 패러독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그 입자들의 indistinguishability of particles,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얘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만 이 모순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indistinguishability는 구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태티스틱스에서 우리가 통계를 함에 있어서 그 매우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양자역학을 하든 안 하든. 깁스 패러독스 자체는 양자역학에만 국한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두 개의 입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일단은 뭐 구별 불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두 개의 입자들이 있는데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고, 박스에 가능한 이 입자들 각각이 이 박스에 놓여 있는데 가능한 상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면 이제 코인처럼 업이 나오든 다운이 나오든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가능한 스테이트를 그냥 여기에 표시를 이렇게 하죠. 이쪽에 하나, 여기 쪽에 하나. 그리고 이제 이 투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이 두 개의 스테이트 간에는 바이어스가 없죠. 완전히 동등하게 똑같은 점유 확률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입자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별이 그냥 가능하다고 하고요. 하나를 검은색, 좀 더 크게, 하나를 검정색, 또 하나를 파란색 이렇게 놓읍시다. 그랬을 때 그 얘가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그 얘가 가질 수 있는 그 컨피그레이션은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똑같은 걸 일단 카피를 하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한 스테이트, 왼쪽에 있는 스테이트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하나씩 점유할 수도 있을 거고, 하나씩 점유하는 거는 이제 상태가 서로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파란 입자가 왼쪽에, 검정 입자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전부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오른쪽에. 자, 이렇게 네 가지 스테이트가 있고요. 각각이 확률이 4분의 1로 기결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얘를 랜덤하게 뽑기를 한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 평균적으로 다 이 네 개의 컨피그레이션이 동등하게 4번에 한 번 정도 나오게 되겠죠. 구현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진짜로 이 두 개의 입자가 구별 불가능하다면, 진짜 그 말 그대로 shareability, two particle, 얘를 진짜 고려를 하면 여기 두 번째 상태하고 세 번째 상태는 사실 구별이 안 되죠.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총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뜻이에요. 투 파티클 스테이트는 총 세 개의, 네 개가 아니라 세 개의 그 투 파티클 스테이트가 가능하다,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두 개를 던지면 둘 다 업이 나오거나 둘 다 다운이 나오거나 아니면 업 다운이 하나씩 나오거나 그 세 가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1번 동전이 업이고 2번 동전이 다운이다, 또는 1번 동전이 다운이고 2번 동전이 업이다,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 통계 역학의 기본 가정은 모든 상태는 다 동등한 점유,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동등한 점유 확률을 가지죠. 우리가 그 기본 전제였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색깔을 바꿔야겠죠. 이게 이제 더 이상 두 개가 이제 구분 불가능하니까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것도 다 검정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상태, 이것도 다 한 가지 색깔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런 세 개의 상태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입자가 정말로 구별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이제 각각이 확률이 3분의 1씩 구현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실제로 입자 두 개를,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무수히 퀀텀 코인을 무수히 반복해서 이 실험을 반복을 하면 그 수만 번을 던지게 되면 이 세 가지 컨피그레이션이 확률이 3분의 1씩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 실험이 구현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근데 이게 일단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퀀텀 스테이티스의 전부는 아닌데, 왜 그런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 입자가 있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뒤에 얘기할 보존이라고 하는 보존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보존은 그냥 어떤 보즈 아인슈타인 스테이티스틱스를 만족을 하는 그런 입자가 되겠는데,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스테이티스틱스가 뭐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보즈 아인슈타인 스테이티스틱스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익스체인지 시메트리, 지금부터 이제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Symmetry of the identical particles. 정말로 동일한 입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하는 그 물리학 교과 과정에서 접하는 입자들은 다 identical.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 두 개는 identical 하죠. 심지어 원자도 아이덴티컬 하죠. 두 개 원자가 있으면. 이 입자 두 개가 있는데
입자 두 개의 이제 그 뭐냐 입자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아이덴티컬 파티클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게 각각이 위치가 뭐 R1, R2라고 합시다. 이게 R1, 이게 R2 위치 벡터. 자, 그리고 이 웨이브 펑션은 어떤 웨이브 펑션을 갖게 되겠죠. 각자의 입자들은 어디 여기에 로컬라이즈 된 웨이브 펑션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웨이브 펑션이 뭐냐 하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두 개가 오버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를 우리가 psi라고 부르고요. 이 투 파티클 스테이트를 psi R1, R2 이렇게 쓰고요. 또는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도 R1, R2 이렇게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디락 노테이션을 쓰면. 근데 여기에 뭘 도입을 하냐면 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하는데 얘는 그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라고 그 두 입자의 위치를 바꾸는 오퍼레이터예요. 위치가 아니라 뭐 그냥 다른 인덱스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위치를 바꾸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P에다가 psi를 가하면 웨이브 펑션을 하면 얘가 위치가 바뀌어서 R2가 앞으로 오고 R1 이렇게 써진다 이거죠. R1은 R2로 가고 R2는 R1로 두 개를 이렇게 교대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고 했으니까 그 입자 두 개를 바꾼 것의 웨이브 펑션은 사실 원래 웨이브 펑션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psi의 R2하고 R1이 사실상 웨이브 펑션이 같고요. 같은데 이제 페이즈 팩터만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뭐 크기는 똑같고 여기 이제 자유도가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웨이브 펑션에다가 어떤 코에피션트 붙는 거는 허용이 되잖아요. 크기가 1인 노멀라이즈 돼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 어떤 a라고 하는 그 숫자를 넣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겠죠.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고 G라고 할까요? 컴플렉스 넘버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R1, R2 원래 웨이브 펑션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요. 이게 아이덴티컬 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G의 크기는 1이다. 이는 컴플렉스 넘버이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 P에다가 그 psi 원래 웨이브 펑션에 이걸 익스체인지 한 거잖아요. 얘가 Z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요 Z가 이거 아이겐밸류죠. 아이겐밸류 이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만약 한 번 더 하면 P를 한 번 더 해요. P를 두 번 하면 P 제곱을 하면 P에 하고 psi에 R1, R2를 하면 이거는 한번 R1하고 R2하고 바꿨다가 다시 바꾸는 거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죠. 정의에 의해서. 그죠?
자, 이거는 정의고요. 정의, definition of P에서 나온 이야기고. 자, 근데 또 이걸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은 얘가 우리가 Z라고 하는 아이겐밸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Z psi가 되고, 한 번 더 하니까 Z는 어차피 상수니까 또 걸려서 전체가 Z 스퀘어가 될 거예요. psi의 R1, R2.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G의 스퀘어가 1이라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Z는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뒤집었을 때 부호가 이게 Z 어떤 벡터 Z가 붙는데 그 값은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Z가 1인 경우를 우리가 보존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에 만족하는 스테이티스틱스가 보제-아인슈타인 스테이티스틱스이고요. 이걸 보존이라고 부르고. 자, 이때는 우리가 페르미 디락 스테이틱스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디락 스테이티스틱스를 만족하고요. 이름을 페르미온이라고 불러요. 왜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페르미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파울리나 디락이 아니라. 자, 그리고 요거는 뭐 포지션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임의의 any index 뭐 이걸 뭐라고 쓸까요? S1, S2라고 합시다. 어떤 임의의 스테이트 두 개를 뭐 스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오비탈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이때 이거를 이거 우리가 일단 이건 순서가 엉켰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psi의 순서를 바꾼 거는 원래 거랑 같고요. 보존의 경우에는. 자,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붙는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1이 붙는다는 뜻이고, 이 마이너스 1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물론 이거를 다른 인덱스를 써도 성립을 해줘. 어떤 psi가 웨이브 펑션이 이 인덱스의 함수일 텐데 psi S1, S2가 있을 텐데 요거를 순서를 싹 바꾸면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의 원래 웨이브 펑션 이렇게 되고요. 이게 물론 보존 페르미온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자, 여기서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psi의 S2, S1은 마이너스 psi S1, S2라고 하는데, 만약에 S1하고 S2가 같은 거라고 합시다. 이걸 그냥 S라고 부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자기 자신의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스테이트에 모여 있는 웨이브 펑션은 0이 돼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 값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psi S는 0이 되겠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개의 페르미온, 아이덴티컬 페르미온들은 같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cannot occupy the same state. 자, 이런 이유로 사실은 원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원자들은 전자들의 궤도니까. 그래서 뭐 밑에 바닥 상태부터 이게 차고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걸 다시 생각을 하면, 그 전에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보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psi S2, S1을 S1, S2를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한 번은 이렇게 쓰죠. 그냥 이거를 나중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쓰고요. 간단하게 S1, S2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시메트라이즈, 그러니까 한 번은 S1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S2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를 바꾼 거 S2, S1 하고 이제 물론 노멀라이즈를 시켜줘야 해서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투 파티클 스테이트가 순서를 바꾸면은 보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두 개의 입자를 박스에 두 개의 상태에 넣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런 이게 적용이 되는 요런 스테이티스틱스가 적용되는 건 보존에 국한이 되고요. 이건 보존이고요.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파울리의 프린시플, 아까 우리가 방금 유도한 이 사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데, 베타 원리. 베타는 알파 베타의 베타가 아니라 진짜로 배쳐간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요것만 가능하죠. 페르미온의 경우는 가운데 두 개의 스테이트는 각각의 두 개의 입자는 각각의 스테이트만 점유해야 되고요. 이게 확률 100%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스테이티스틱스를 만족을 하는 입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이거 예외가 있긴 한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니 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자, 이걸 조금 더 따져볼 건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요. 익스체인지 스캐터링이라고 두 입자를 스캐터링, 진짜로 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스캐터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of the identical particles. 이게 우리가 보통 클래시컬 파티클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일단 여기 그 전에 빔 스플리트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BS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그 입자를 두 개의 서로 그 독립된 포트에서 입자를 이렇게 입사를 시킵니다. 입사를 시키고, 자, 이게 빔 스플리트에서 반반 가르는 거예요. 반반 가르는데 얘가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부딪힐 이유가 없고 나중에 만나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아이고, 이렇게 투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사를 할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투과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반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색깔을 좀 구분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를 저기도 일로 가는 거를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붙이죠. 여기 포트 1, 여기가 2 퀀텀 스테이트라고 치고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1번, 2번 입자들은 서로 독립적이고요. 그 1번, 2번이 이게 인풋인데 인풋 여기서 1번하고 2번은 서로 오소고날, 1번 상태하고 2번 상태는 물론 서로 오소고날 하고요. 자, 1번 입자가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절반씩 나눠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루트 2분의 1에 3 하고 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아웃풋 3, 4는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럼 2번 상태는 어떻게 쓸 것이냐. 1번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1번하고 똑같진 않은데 여전히 50대 50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건 사실은 같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오소고날하게 하려면은 이걸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이렇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4.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걸 만족을 하죠. 얘는 이걸 만족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뭐 좀 더 정교한 이 스캐터링 시어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로 충분하고요. 이 방정식을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은 two particle state 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보존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점점하고 B라고 쓰고 얘가 1, 2 그러니까 입자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어느 거라는 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를 1하고 2를 포트를 바꿨을 때 입자 순서를 익스체인지를 시켰을 때 시메트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하고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eigenvalue가 1이 되죠. 1하고 2를 서로 바꿔도 그대로가 되잖아요. 부호가 안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걸 만족을 한 거죠. P의 땡땡 B는 그냥 땡땡 B 이걸 만족을 하죠. 자, 페르미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얘가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사인이 익스체인지를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P의 땡땡하고 페르미온은 마이너스의 땡땡 페르미온 그걸 만족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순서를 바꾸면 얘가 2, 1이 되고 얘가 1, 2가 되는데 이건 원래 스테이트에 대해서 사인이 뒤집어지게 되니까. 자,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1, 2를 다시 앞에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둘 다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 붙었으니까 곱하면 2분의 1이 나올 거고 원 스테이트가 앞에 붙고요. 처음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투 스테이트가 뒤에 붙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풀이를 하면 2분의 1에 3,3은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4, 4는 플러스가 붙고 자 이렇게 3, 3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 4가 있고 4, 3인데 3, 4는 플러스가 붙고 4, 3은 마이너스 1이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 3 자 이거 2, 1은 역시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순서만 뒤집으면 되죠. 얘가 원 스테이트니까 2를 앞으로 오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위의 식과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하지만 어디서 달라졌냐면은 그 여기 부호가 여기는 3, 3은 마이너스 1이 맞고 4, 4도 플러스 1이 맞는데 3, 4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4, 3이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요만큼의 부호 차이가 발생을 해요. 여기 부호가 달라지는 거를 잘 주시를 하시고요. 자, 이만큼 부호가 달라진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존의 경우랑 페르미온의 경우를 다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 보존의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얘가 일단은 루트 2분의 1이 있고 루트 2분의 1에 대해서 여기서 요걸 더하는 게 되니까 이쪽이 캔슬이 되죠. 이쪽이 남죠. 그래서 2분의 1에다 다시 두 개 똑같은 걸 더하니까 그냥 1이 되고 팩터는 그래서 마이너스 3, 3 더하기 4, 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페르미온에 대해서는 여기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1, 2에서 2, 1을 빼야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죠. 빼주면 이쪽이 사라지죠. 같은 게 사라지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게 살아남아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3, 4 빼기 4, 3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매우 간단해요. 자, 근데 이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에서 두 개 각각의 1번 포트 요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자, 인풋에서 각각의 1번, 2번 하나씩 입사를 시켰는데 얘가 중간에 그 교환을 시키고 났더니 뭐 각자 그 스캐터링을 하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 3번에서 발견된 게 1번에서 온 건지 2번에서 온 건지 모르잖아요. 4번에서 발견된 것도 1번에서 온 건지 2번에서 온 건지 모르는 상태고. 자,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과정을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앰플리튜드를 다 썸을 하는 거고 양자역학에서 기본 원리에 의해서. 자, 결과적으로 발견되는 게 보존은 둘 다 3에 있거나 혹은 둘 다 4에
발견이 된다는 뜻이죠. 3, 4 이렇게 가는 스테이트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두 개의 입자가 항상 같은 데서 at the same output port. 자, 이 경우는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항상 다른 포트에서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다른 아웃풋 포트에서. 뭐 이름을 붙이고 이걸 번칭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몰려다닌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엔타의 번칭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유도하는데 또 한 가지, 고전적인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전적인 결과는 뭐 3번, 4번이 몰려다닐 수도 있고 각각 따로 다닐 수도 있고 그냥 확률이 4분의 1씩 나올 텐데, 이 경우는 아웃풋 포트에서 항상, 그러니까 보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의 스테이트하고 또 조금 다른 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요 두 개의 가능성만 있는 거고, 페르미온의 경우는 요 가능성만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앰플리튜드를 썸을 한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일단 1번 웨이브가 3번, 4번으로 갈 수도 있고 2번 웨이브가 3번, 4번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3, 4번으로 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가 각각 하나씩 발견됐다고 하는 프로세스는 사실은 얘가 요렇게 갔는지 아니면 요렇게 갔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 앰플리튜드가 합쳐진 거죠. 자, 그 앰플리튜드가 합쳐진 건데, 보존의 경우에는 그게 서로 상쇄 간섭을 하는 거고,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서로 보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